지금 현재 미분양의 물량들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방뿐만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까지도 이 물량들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래 절벽으로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고 아파트의 가격이 급락 또는 폭락할 거라고 하는데요.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이 내용은 매일경제에서 출제한 내용인데요. 제목을 보면은 미분양 매물 증가, 거래 급감, 집값 본격 조정 온화라는 제목으로 이제 타이틀을 뽑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많이 오른 그런 호가의 매물들은 좀 저렴하게 2, 3억씩 떨어져 가지고 거래가 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은 집값이 정말 본격 조정이 오고 많이 올랐던 주택의 가격이 과연 많이 떨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할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미분양의 매물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 지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분양 물량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주택의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제 시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 미분양 물량이 한 달 새 2배 증가를 했다고 해요. 최근에 제가 무슨이 줍줍에 대한 서울의 물량들도 여러분들한테 다루어 드리면서 제 생각을 공유했는데, 지금 현재 매물 같은 경우에도 많이 37%가 늘고 있고 청약 경쟁률도 4분의 1로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이 이제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에 조정이 본격적으로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측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 미분양의 물량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보실 때 이 미분양의 물량들이 단순히 고분양가 또는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의 미분양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런 물량들은 미분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적정 분양가라고 판단이 되는데도 만약에 이런 미분양 물량들이 증가하게 된다면 정말 집값의 본격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게 된다면 이제 꺾은 선 그래프로 가구 수를 나타내고 있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를 보게 됐을 때 2021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 동안의 미분양 주택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면 정말 주택의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2021년 4월 같은 경우에는 76가구, 그리고 9월에는 55가구, 이제 2022년 2월까지 미비하게 이 수치들은 100가구를 넘지 않는 선에서 비슷하게 미분양 주택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2022년 3월 같은 경우에는 180가구, 그리고 4월에는 360가구까지 많은 폭으로 이제 미분양 주택의 가구 수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배수로 친다면 좀 높은 수치라고 보여지지만 제가 봤을 때 절대적인 수치는 그렇게 많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고분양가이면서 입지가 좋지 않은 서울의 아파트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무순위 줍줍 물량이 많이 나왔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이런 물량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물량들이 만약에 5월달, 6월달 그리고 올 하반기까지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정말 주택의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수치들이 아파트의 가격이 조정을 아주 큰 폭으로 받고 반토막이 날 때까지 떨어질 거야, 폭락할 거야 라고 보기에는 수치가 좀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거야, 주택 사야 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상황의 지표들을 보면서 지금 어쨌거나 이런 서울의 미분양 주택 현황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팩트이고요. 이런 물량들이 만약에 하반기에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가격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 아파트의 거래량을 보더라도 2021년 4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양도세 완화라든가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세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거래가 많이 급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같은 경우에 1124가구로 이제 건수가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2년 3월에 1435건, 그리고 5월에는 더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거래 건수도 앞서 말씀드린 이제 미분양의 물량들과 맞물려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거래 건수가 더욱더 많이 줄어들고 정말 정체기로 가게 된다면 이런 팽팽한 줄다리기의 아파트 가격들이 더욱더 떨어질 수 있거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연초 이후 시도별 아파트 매물 증가율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많이 올랐던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들 여러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서울이라든가 인천, 경기 같은 경우에 이제 매물의 증가율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격의 큰 상승폭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쉬어가는 그런 조정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거나 서울이나 인천, 경기에 이 지표를 봤을 때는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부산이라든가 대구, 세종 같은 경우에도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물이 증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매수자 우위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에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살 수 있다. 반대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권의 아파트 매물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지역들, 많이 가격이 올랐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노도강 영끌종, 내가 막차,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진다 하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노도강, 그러니까 서울의 외곽 지역부터 조정을 조금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들을 빼고 이제 외곽부터 정리하는 현상이 당연히 보여지겠죠. 왜냐하면 2주택자, 3주택자 같은 경우에 20% 30%의 플러스의 세금을 더 내면서까지 양도세에 대한 중과세를 냈는데, 지금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완화됐기 때문에 일부의 포트폴리오에 있어가지고 외곽 지역들의 아파트들은 이제 처분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에 하락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은 이제 외곽 지역부터, 입지가 좋지 않은 아파트부터 보여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여지네요. 서울의 주요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 비율을 보게 된다면 강남과 서초, 송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락 비율이 많지 않겠죠.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호가를 지금 찍고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해가지고 노도강, 서울의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락의 폭이 상당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2.4%까지 이제 하락폭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외곽 지역이나 좀 관심을 덜 받는 지역들, 그리고 양도세 매물 완화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빨리 처분해야 되는 그런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일시적으로 가격 조정을 더 받으면서 가격 하락폭이 클 수도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지역들을 눈여겨보고 계시거나 직주 근접이 가능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계획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지역들의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는다, 아니면은 일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의 가격 변동률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격이 조정을 받고 하락이 됐을 때 이제 많이 오랫동안 기다리려고 하는 포지션을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집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이러한 금리 인상에도 내가 대출 이자를 감내하면서 내가 월세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한 부동산의 시장이 좀 불규칙하고 그리고 변동성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주택의 가격이 조정을 받지만은, 금리도 인상되고 주택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일부 하락이 된 지역 들의 내 집 마련은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여지네요. 서울의 외곽 주요 하락 거래 사례를 보면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노원구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8억 2,500만 원이 이제 1억 원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노원구 중계동 같은 경우에도 5억 3,500만 원에 거래가 됐던 것이 이제 하락을 해서 실제로 한 달 만에 하락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도봉구 창동 같은 경우에도 8억 9,500만 원에 이제 거래가 됐던 아파트 11월에 거래가가 이제 7억 2천만 원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하락폭 같은 경우에는 8억 9,500만 원인데 7억 2천만 원이면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북구 미아동 같은 경우에도 7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던 4월의 아파트 거래 가격이 6억 7천만 원으로 한 4천만 원 정도가 하락돼서 한 달 만에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의 시세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런 하락폭이 있을 때 누군가는
매수를 한 겁니다. 이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분들도 이렇게 7억이나 뭐 6억, 4억 원의 돈을 주고, 물론 레버리지를 활용했겠지만 이분들도 지금의 현 상황들을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가격 조정이 된 시점에서 일부 조정된 가격으로 주택을 샀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오르지만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더 올라도 내가 감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실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실거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이렇게 조정받으니까 더 조정받을 거야, 떨어질 거야, 나는 기다릴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실제로 이렇게 떨어진 가격을 보면서 감내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이제 시기를 저울질할 필요가 있지만 싸게 사기 위해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대출을 활용하고 그리고 현금의 흐름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서울로 진입하기에 좋은 시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상황들을 잘 파악해 보시고 지금 현재 미분양의 물량들이 아까 본 수치 이상으로 올 하반기에 많이 쏟아지게 된다면 이런 미분양 물량들을 누군가는 가져가겠죠. 그런 물량들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청약을 할 수 없는 1순위의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분들이 서울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없지만은 그런 완화 정책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물량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아마 하반기에 이런 미분양 물량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정책적으로 완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미분양 물량들이 계속 쌓이게 할 수가 없으니까 부동산 규제 완화 그리고 1순위 청약의 완화를 풀어주면서 이제 2순위라든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청약을 통해 가지고 그런 주택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줄 것으로 보여져요. 그때 용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서울의 물량들을 또 내 것으로 만들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들께서 조건을 갖추시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집 마련의 시기를 가져가려고 했던 분들인데 가격이 이렇게 조정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는 이런 아파트 물량들을 실거래로 매입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도별 아파트 값의 하락률을 보게 된다면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죠. 대구와 세종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그래도 상당히 좀 큰 것으로 보여져요. 최근에는 전국의 0.01%가 하락을 했다고 뭐 아파트가 폭락할 것처럼 난리가 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고작 0.01%입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0.1%가 하락을 했고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0.34%, 인천 같은 경우에는 0.19%가 지금 하락한 것으로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2.53%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크죠. 3.6%의 하락이 있기 때문에 이 대구나 세종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주택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조정 국면을 잘 살펴보시고 조정을 받으면서 미분양이 나는 물량들 같은 경우에 핵심적인 입지에 미분양이 나는 물량들은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올해 대구 분양 같은 경우에는 8곳이 전부 미달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구 같은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미달로 인해서 미분양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권도 미분양 조짐이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제 무순위 줍줍의 물량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언론 매체에서는 지방의 미분양 미달 이런 것들이 이제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아파트의 가격이 이제 떨어지면서 반가격 대폭락이 올 거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주택가격이 너무나 많이 오른 그런 시점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오른 이런 주택가격을 보면서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떨어지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들이 이제 증가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된다면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무언가를 행동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 그리고 1순위 청약의 제안을 받으시는 분들도 아마 수도권의 핵심 지역들 그리고 서울의 지역들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이런 미분양 물량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두려울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런 미분양 물량들을 보면은 앞으로 아파트의 가격이 폭락하고 반값이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는 개연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뭐 50% 이하로 막
떨어진다, 이렇게 대폭락이 난다, 이러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20%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고요. 미분양 물량들의 서울 물량 지표들을 보면서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봤을 때 이런 지표들, 그리고 대구 분양이 8곳이 미분양 나고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 미분양이 나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끝없이 폭락할 거라는 그런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은 별로 좋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하반기 시장을 좀 보시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미분양 물량들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서울하고 수도권의 지표가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이런 물량들이 증가했을 때 만약에 청약에 가점이 안 되시는 저가점자의 분들이라면 그런 물량들 중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을 잘 눈여겨 보시고 그 속에서 또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폭락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폭락에 대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께서 막연히 그냥 끝없는 하락이나 폭락이 올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인지, 그리고 진짜 하락이 장기간 이어질 것인지를 눈여겨보시고 생물처럼 흐르는 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장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 영상뿐만 아니라 많은 영상들을 보시면서 본인 스스로 앞으로의 시장을 한번 예측해 보시고 앞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산을 많이 늘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자산의 가치가 더욱더 떨어질 수 있는 시기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